Starship has landed. 우주 경쟁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끝이 났고 주요 국가들의 정부는 우주 산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지출을 중단했습니다. 결과 태양계의 정복자로서의 우리의 야망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1세기 초 개인 억만장자 열정가들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주 연구자들은 다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오늘날 민간 항공 우주 기업들이 우주 탐사의 주도적인 힘이 되었고 스페이스X는 그 핵심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타쉽 그리고 팰콘 9을 비교 분석하여 이 두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오늘날 최고의 우주선이라는 이 대중적인 믿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우주선은 모두 중량급 발사체이지만 스타쉽은 부스터와 재사용 가능한 다목적 우주선을 포함한 더 복잡한 운송 시스템입니다. 스타쉽은 저궤도뿐만이 아니라 달과 화성에까지도 우주 비행사와 화물을 운송하고 다시 복귀가 가능합니다. 반면 팔콘 9은 위성, 유인 및 화물 우주선을 궤도에 올리고 적재물을 달을 향한 궤도에 배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두 시스템은 서로 다릅니다. 팰콘 9에는 확장된 버전의 팰콘 헤비가 있지만 이는 스타쉽의 슈퍼 헤비 1단계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팰콘 헤비는 팰콘 9을 9 1단계를 기반으로 한 초중량급 로켓으로 더 많은 추력을 생성하고 더 큰 페이로드를 운반하기 위해 좌우에 두 개의 고체 로켓 부터가 있습니다. 슈퍼 헤비는 측면 부터가 없고 완전히 다른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스타쉽의 개발은 팔콘 9 운영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적 진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쉽의 중심 개념인 재사용 가능성은 처음으로 팔콘 9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습니다. 스타쉽은 팔콘 9의 성공과 실패에서 얻은 기술적 기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스타쉽은 유일무이합니다.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이런 야심찬 로켓을 만든 적 없고 일론이 스타쉽 프로젝트를 완성만 한다면 인류는 미래의 우주 운송 시스템을 갖게 될 겁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현존하는 가장 큰 로켓으로 높이는 120m입니다. 세턴 B보다 약 10m 더 높습니다. 35층 건물의 높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쉽입니다. 세턴 B는 50년 전에 만들었었고 오직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발사한 단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스타쉽이 우월합니다. 미국의 달 탐사를 위해 개발한 대형 로켓으로 60년대, 70년대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턴 V는 3단 로켓으로 우주선이 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폴로 11호를 포함해서 여러 아폴로 임무에 사용되었고 인류를 처음으로 달에 착륙시킨 로켓으로 유명합니다. 스타쉽의 2단계는 5가지 변형을 제공합니다. 승무원, 화물, 탱커, 달 착륙선, 심우주, 우주선 등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스타쉽은 장거리 여정을 위한 완전한 장비를 갖춘 채로 최대 100여 명의 승무원을 태울 수 있고 최대 250톤의 화물과 50톤의 반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폴로 우주선의 현대적 버전으로 달 표면에 착륙 및 이륙할 수 있으며 목적지까지 행성 간 비행 및 복귀도 가능합니다. 스타쉽의 1단계 슈퍼 헤비 부스터 그리고 2단계 스타쉽 우주선은 모두 재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발사 비용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행성 간 여행에서도 중요합니다. 스타쉽의 독특한 특징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2단계 스타쉽 우주선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2단은 재진입 시 1단계보다 약 4배 정도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64배 더 많은 열에 노출됩니다. 때문에 2단계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1단계는 지구에서 발사될 때 주로 사용되며 우주선이 지구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대부분의 추력을 제공합니다. 발사 후에는 지구로 돌아와 착륙합니다. 2단계는 1단계가 분리된 후 우주선이 목적지에 이동하는 데 사용되며
우주에서 더 높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어, 1단계는 주로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기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반면 2단은 우주에서 더 높은 속도로 이동하며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도 이 높은 속도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1단계보다 약 4배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듯 2단계는 재진입 시 더 높은 속도로 이동하기에 더 많은 열과 마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1단계보다 64배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2단계를 복구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쉽 2단계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엔진을 사용하여 속도를 줄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을 사용하여 속도를 줄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상승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2단계가 1단계만큼 커져야 됩니다. 스타쉽 엔지니어들은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대기권에 재진입 시 2단계 스타쉽이 수직 형태가 아니라 수평 형태로 진입하며 그 과정에서 엘러너론이라는 거대한 에어브레이크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엘러너론은 공기 저항을 조절하여 스타쉽의 기울기, 회전 그리고 회전축을 제어합니다. 재진입 및 재착륙 과정에서 스타쉽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30개 스테인리스 스틸 하우징은 공기 마찰의 파괴적인 힘을 견디는 데 도움을 줍니다. Starship has landed. 스타쉽의 운송 시스템은 연료를 탑재하지 않고자 이론적으로 화성에서 채굴이 가능한 메탄을 연료 구성 중 하나로서 사용합니다. 우주선의 페이로드를 150톤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타쉽은 지구의 연료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도 화물과 사람을 화성으로 운송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메탄이 액체 수소 대비 높은 연료 효율과 소비 연료 단위당 더 큰 추력을 제공하며 수소 대비 밀도가 높아 더 작은 연료 탱크를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메탄은 액체 수소보다 안정적이며 더 일반적인 온도에서 저장할 수 있어 저장 및 운송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결합되어 스타쉽과 팔콘 9은 향후 몇 년, 어쩌면 수십 년간 적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독특한 개발은 미완성이나 스페이스X 엔지니어, 기술자, 과학자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심혈을 기울인 작업임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스타쉽이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는 반면 팔콘 9은 이미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몇 년간 꾸준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팔콘 1 로켓의 첫 번째 미션 버전은 2006년 만들어졌고 08년 세 번의 실패 후 네 번째 시도에서 극적으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최신 버전인 팔콘 9 블록 5는 18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팔콘 9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에 첫 번째 풀 스러스트 버전의 팔콘 9 출시되면서 스페이스X는 어떤 다른 발사체 제조사보다 연료 구성 요소를 더 많이 냉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체 산소는 영하 183도에서 영하 207도로 리파인드 페트롤리움 1 정제 등유는 21도에서 영하 7도로 냉각되어 산화제와 연료의 밀도를 각각 8에서 15%와 2.5% 증가시켰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면 연료 탱크에 더 많은 연료를 넣을 수 있고 이는 엔진의 추력 증가와 로켓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여러 나라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우주 연구 시설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위치해 있고 과학 실험, 기술 개발, 우주 탐사 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팔컨 9은 스타링크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 비행사 임무의 주요 서비스 로켓입니다. 한 번의 임무로 최대 6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배치함으로써
기록적인 속도로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팔콘 9 블록 5 발사체에 실린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과 카고 드래곤 우주선은 러시아 소유주로부터 국제 우주정거장에 우주 비행사와 보급 임무를 전달하는 헤게모니를 넘겨받았습니다. 22년 4월 팔콘 9은 엑시엄 스페이스의 AX-1 임무의 일환으로 관광객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운송한 최초의 상업용 로켓이 되었습니다.